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CJ 이재현 회장 파티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 언론이 재벌 회장들, 재벌 일가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 주류 언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군소 언론, 소위 말하는 인터넷 매체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메랑이 된 권력의 칼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1년 유예가 됐으니까 1년 동안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네. 자, 노무현 대통령 재임 때부터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사들한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능멸당하고 결국 임기를 마치자마자 검찰의 어떤 무리한 수사와 압박, 모욕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었죠. 정청래 대표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나서 SNS에 노무현 대통령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렇게 썼던데 뭉클하더군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온 것도 그날 노무현 대통령께 이 검찰청 폐지의 역사적 순간을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다른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사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신뢰도가 윤석열 때에 비해서 크게 올랐다. 이게 이제 정치와 관련된 역대 현직 대통령 신뢰도이고요. 자, 국회 신뢰도는 역대 최고, 검찰은 최저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것은 언론 매체 신뢰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MBC가 압도적 1위입니다. 제가 KBS 출신인데 KBS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망가졌죠. 그래서 신뢰도에서 MBC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JTBC, SBS 그래서 신문은 신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위 안에 지금.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신문사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6위가 YTN이고 7위 조선, TV조선, 채널A, 동아일보 순으로 나타난 거 보니까 보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채널A를 언급해서 순위에 든 것 같아요. 지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윤석열이 KBS 사장을 교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MBC 사장 교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박문진 이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MBC 사장을 교체하지 못했고 그 결과 MBC의 신뢰도가 크게 상승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MBC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MBC는 망가지면 KBS보다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근데 다행히 법원이 윤석열 정부 MBC 경영진 교체를 막아줬기 때문에 신뢰도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 한 명, 그러니까 사장 한 명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밑에 있는 기자들 욕해봐야 별 효과가 없는 게 사장 한 명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거버넌스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저한테 아까 말해달라고 하셨는데 잠깐 제가 요거를 매불쇼 캡처해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위는 손석희 18점, 2위는 김어준, 3위는 유시민 작가님, 4위 최욱입니다. 최욱이 10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최욱이 매불쇼에서 만든 CG를 제가 캡처해온 건데 활짝 웃는 사진을 썼네요. 자, 이 CG는 매불쇼에서 캡처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시사인에서 조사한 이래 가장 신뢰한 언론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줄곧 1위를 차지했는데 이번에도 18.1%를 차지했죠. 손석희 JTBC 전 대표 이사는 최근 MBC의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방송 현장으로 복귀를 해서 아마 더 높은 수치를 얻은 것 같아요. 2.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2위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가 2위, 3위는 유시민 작가님. 요새 유시민 작가님이 레거시 미디어는 잘 안 나오시니까 아마 사람들이 보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아마 3위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욱 씨가 지난해 10위에서 6계단 상승해서 4위에 올랐습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유시민 작가님 제외하고 나면 지금 1등이 손석희, 2등이 김어준, 3등이 최욱입니다. 그 많은 지상파의 방송 진행자들, 기자들, 언론인들, 그 다음에 종편에도 있고 그 신문에 그 많은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다 제치고 김어준과 최욱이 2등과 4등을 기록한 거죠. 이번 조사는 시사인이 갤럽에 의뢰를 해서 18세 이상의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불쇼 애청자나 뉴스공장 팬들을 상대로 조사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서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서 1012명을 샘플링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도 김어준과 최욱이 2등과 4등을 차지했습니다. 기성 언론인들, 소위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들은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보고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김어준과 최욱이 일반 국민들 조사에서도 2등과 4등을 기록하고 있느냐? 왜 우리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 중에서는 단 한 명도 김어준과 최욱을 제치는 순위에 기록되지 못하느냐? 손석희 사장 제외입니다. 시사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MBC는 불신도도 1위를 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MBC를 불신한다고 답을 했기 때문에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신문으로는 한겨레라고 응답한 게 11.2, 조선국, 경향 뚝 떨어져서 4.3, 동아 4.2, 중앙 3.7, 매경 1.9, 한국일보 1.4. 한국일보 신뢰도는 한겨레 신문에 비해서도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소위 중도지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일보인데 최근에 경향신문과 더불어 조중동 제외, 경제지 제외 하고 나면 한국일보가 김어준 공격에 가장 앞장선 매체인데 신문의 신뢰도는 매우 낮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분들은 왜 우리 신문의 열독률, 구독률은 0.3%밖에 안 되며 왜 신뢰도는 이렇게 낮은지 좀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공격하기 전에 자기네들 신뢰도하고 구독률을 높이면 되잖아요. 누구를 공격하기 전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신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뉴스데스크, 레거시 미디어니까 당연히 더 영향력이 훨씬 큰 기본적인 토대가 있죠. 그리고 MBC가 MBC 뉴스데스크에 크게 못 미치는 5.4%, 그 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5.1이라서 KBS 9시 뉴스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불쇼가 4.2%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불쇼 팬과 뉴스공장 팬이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도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3등과 4등에 올랐다는 것은 MBC 뉴스데스크와 KBS 뉴스 9, 그러니까 9시 뉴스 다음이죠. SBS 뉴스 8도 제쳤습니다. 종편 뉴스 다 제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내용입니다. 그리고 MBC하고 KBS의 시사 프로그램이 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사 프로그램을 다 제치고 3등과 4등을 기록했는데 어쩌면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1등과 2등을 차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MBC가 신뢰도 1위, 가장 불신하는 매체 1위를 했는데 제목을 문화일보는 이렇게 뽑았네. 가장 불신한 언론 1위 MBC, 가장 신뢰하는 언론도 MBC. 보통 이러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은 MBC, 가장 불신한 언론도 MBC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문화일보는 딱 거꾸로 썼습니다. 자, 뉴스타파가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뉴스타파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기회가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사를 보시면요. 이게 99년입니다. 영향력 있는 매체의 조선, KBS, MBC 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는 조선, KBS, MBC, 그 다음에 동아, 한겨레, 중앙, SBS, 시사저널, 한국일보, 매일경제, YTN 순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사이에 기술이 발전했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미디어 환경이 변했고 또 이용자들의 의식도 바뀌었고 뉴스 이용 행태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정치 환경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가 다 바뀌었으니까 순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조선일보가 1등을 했던 것은 99년이라서 그렇지 그 전에는 조선일보가 1등입니다. 옛날에 신문은 방송을 언론 취급 안 했습니다. 방송기자가 무슨 기자야. 또 방송기자도 다분히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방송기자들은 신문기자들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목소리도 못 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술 발전, TV의 보급, 영향력 확대하면서 방송 뉴스의 영향이 커졌죠. 그러면서 방송이 1등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이 밀려나고 지금은 다시 유튜브 언론이 지금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3등과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손석희 사장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방송이 완전히 신문 위에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는 조사 결과죠. 여기에 최근에 유튜브 언론인 중에서 김어준 씨와 최욱 씨 그리고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아주 눈에 띄는 약진을 해서 지금 상위권에 포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어준이 팬덤이 있고 최욱이 팬덤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언론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수용자의 의식과 뉴스 이용 행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용자를 설득하고 수용자로부터 신뢰받는 뉴스 생산자가 될까를 고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김어준, 최욱 욕하고 뉴스공장 욕해봤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대중 씨가 대단해서 1위를 한 게 아닙니다. 신문사가 가장 영향력 있던 매체고 조선일보가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였기 때문에 거기에 주필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방송이 주류가 되니까 손석희 사장으로 바뀌고 이제는 김어준, 최욱이 2등과 4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티끌 같은 아주 작은 부분에 집착을 해서 김어준을 비판하고 김어준을 지지하고 김어준을 응원하고 김어준 뉴스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팬덤이자 무지성적, 무비판적 추종자로 깎아내려봤자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그럴 에너지가 있으면 왜 우리가 독자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죠. 자, 제가 2019년 18년도에 저널리즘 토크쇼 J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책임 프로듀서 CP라고 프로듀서로 50회까지 방송을 하고 물러났는데 제가 했던 것 중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기획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연말에 했던 저널리즘 토크쇼 공개 토크 콘서트, 공개 콘서트인데 이때 한 9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주셨는데 제목이 깨어난 시민 J였습니다. 이때 제가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가 최욱은 저널리스트인가?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준희 교수가 특강 형식으로 공개 방송에 참여한 분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던 꼭지의 제목인데요. 최욱은 저널리스트인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2018년이니까 지금도 7년 전이잖아요. 7년 전에도 이미 최욱은 저널리스트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론칭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도 최욱은 저널리스트로 진화하고 있었고 김어준 씨는 이미 저널리스트였어요. 이때 당시. 그로부터 7년이 지났고 최욱 씨는 KBS 더 라이브와 매불쇼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 4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준희 교수가 왜 최욱을 저널리스트로 이때 평가를 했는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누구나 저널리스트가 되는 시대가 됐다. 저널리스트가 무슨 자격 시험 쳐서 합격해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저널리즘이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잡지 신문을 찍어내는 걸 저널이라고 할 때 그 저널을 만들 때 필요한 몇 가지 원칙들, 기준들, 생각해봐야 될 점들, 독자가 생기니까 독자와의 관계 이런 걸 정리한 게 저널리즘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널리즘은 바뀌는 겁니다. 라디오가 나오면 라디오 저널리즘, TV가 나오면 TV 저널리즘, 인터넷이 나오면 인터넷 저널리즘, 유튜브가 나오면 유튜브 저널리즘. 그러면 저널리스트도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준희 교수는 당시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부정부패를 폭로했던 줄리아 어산지도 행동주의 저널리스트다. 에드워드 스노든도 저널리스트적인 행동을 했다. 그리고 최욱도 예능과 시사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형태로 새로운 종류의 저널리즘을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요즘은 예능과 시사를 오가는 것보다 시사에 훨씬 많이 머물고 있죠. 대부분을 시사로 소비합니다. 다양한 시사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저널리스트로서의 윤리와 책임 문제를 각성하고 있다고 이미 7년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최욱 씨랑 이야기해보면 최욱 씨랑 시사 현안에 대한 이해도 갖고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뉴스 평론가 기자들보다 최욱 씨가 시사 현안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최욱 씨는 그렇게 자기가 혹시 실수를 저지를까봐, 오류를 범할까봐, 엉뚱한 소리를 할까봐 밤마다 뉴스를 읽고 공부하고 또 공부합니다. 저널리스트로서 윤리와 책임 문제를 완전히 각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용자들, 매불쇼 팬들이 최욱 너 왜 그래? 너 이렇게 나갈 거야? 너 이상해? 너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목소리에 귀를 엄청 기울입니다. 굉장히 예민하죠. 독자와의 관계 설정에서 독자의 의견을 매우 중시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주류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기자, 언론인, 저널리스트들은 전 최욱 씨보다 나은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들이 다 아니까 시사인 조사에서 김어준 2등, 최욱 4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사 결과를 아무리 나와도 또 외면할 겁니다, 아마.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오늘의 주제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353명 참여해 주셨네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를 물어보셨는데 이분이 저기 사장 남천동에 나오시는 분 아닌가요? 잘 몰라서 제가 의견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욱은 그러면서 내가 옳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준희 교수님 재미랄까 흥미를 끄는 능력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노잼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랑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제목 주류 언론만 침묵하는 CJ 이재현 회장의 아주 수상한 파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스패치라는 매체 아시죠? 주로 연예계 특종을 많이 하는 매체인데 디스패치가 이런 것도 이것도 연예계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CJ 이재현 회장의 은밀한 오디션의 여성 동원 파티를 보도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자, 디스패치 검스의 키리를 좋아하십니다. CJ 이재현 회장 은밀한 오디션 9월 25일 오전 11시에 보도가 됐고 27일 오후 3시 51분에 추정이 됐네요. 다리 이쁘면 검스에 치마 입는 게 좋고 마른 거 추구하고 화려한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힐은 꼭 9cm 이상으로 신어주시고요. 머리는 묶지 말고 풀고 와주세요. 이게 카카오톡 내용이라고 합니다. CJ그룹이 디스패치 뉴스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CJ그룹은 여러 가지 방송 채널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 콘텐츠 기업으로는 최강자죠. 오디션의 산실이고 슈퍼스타 K, 프로듀스 101, 아이돌학교, 걸스 플래닛, 보이즈 플래닛 등 34개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CJ 이재현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오디션을 즐기는데 유흥업소 접대부, 아프리카 BJ 인플루언서, 무명 연예인 등을 불러서 오디션 형식의 비밀 파티, 오디션이란 이름의 비밀 파티를 열었다. 이재현 회장은 파티라는 이름으로 어긋난 욕망을 채웠다. 성을 대상화했고 또 상품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DM으로 파티를 초대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줬다고 하는데 돈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받게 했다고 하고요. 금액은 이런 사진을 보내서 사전에 3차례, 4차례의 미팅과 확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참석자가 정해졌다고 하고요. 자, 금액은 200인데 매니저가 50만 원을 받고 이 파티 참석자들은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15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30장이 들어있고 세금 계산서나 원천징수는 무자료 거래입니다. 그래서 파티에 가면 8명이 나오는데 1,600만 원 고급 와인 세팅, 유명 셰프가 디너를 차리고 장소를 대여해서 경호원이 고용되고 진행비용도 쓴다. 그래서 파티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 이상 나가도 일주일에 2-3번 한 적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내용이면 CJ그룹의 이재현 회장이 오디션을 빙자해서 이런 부도덕한 파티를 즐겼다라고 하면 일단 뉴스 가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CJ그룹 홍보 라인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미디어오늘에서 취재를 했는데 일단 홍보팀에서
특별히 보도자료를 많이 내서 딴 뉴스로 이 뉴스를 덮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보도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조선일보 가서 CJ라고 쳐봤습니다. CJ 없습니다. 그래서 CJ 이재현을 쳐봤습니다. CJ 이재현 쳤더니 9월 23일 날 유럽서 신성장 기회 적극 발굴 이런 기사만 있습니다. 동아일보 가서 한번 쳐봤습니다. 동아일보 여기에서 CJ 이재현 이렇게 치면 자 라방 강자 온스타일 CJ 이재현 회장 끼웨이브로 글로벌 선점 뭐 이런 뉴스만 있습니다. 중앙일보 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재현 회장으로 검색을 했더니 역시 이재현 회장이 유럽 현장 경영을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을 가서 한번 이재현 회장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현 회장과 관련해서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이재현으로 검색해보면 역시 없습니다. 자, 경향신문 가서 한번 검색해보겠습니다. 이재현 회장으로 검색을 해보면 유럽 간 이재현 CJ 회장 신영토 확장 가속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개 신문을 검색해봤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 경향, 한겨레. 검색 안 되는 난에 기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검색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 이재현 파티를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CJ 이재현 파티에서 뉴스 카테고리로 들어가 보면 세이프 타임즈, ABC 뉴스, 이데일리는 아닙니다. 디스패치, 허프 포스트 코리아 없습니다. 기사가. 자, 여기 지금 CJ 이재현 회장 파티로 쳤을 때 지금 미디어 오늘이 CJ 홍보 라인의 대응을 조명하는 기사를 썼고 세이프 타임즈가 CJ 이재현 회장의 추악한 파티와 눈 감은 언론 이렇게 썼습니다. 또 CJ 이재현 회장 DJ 파티를 조사해달라 국민신문고 접수. ABC 뉴스는 제가 무슨 ABC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스 키릴 오디션 이렇게 해서 ABC 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ABC 뉴스가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네요. 허프포스트도 CJ 회장이 오디션을 거쳐 비밀스러운 파티를 열었다는 소식 점점점 썼습니다. 세이프 타임즈도 굉장히 많이 쓰네요. 인권 성평등을 외치던 CJ 이재현 회장은 여성들과 은밀한 파티. 거의 대부분의 네이버로 검색해봤을 때 인터넷 매체 제가 어제 검색해봤을 때는 훨씬 많은 인터넷 매체가 이 뉴스를 썼거든요. 근데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여기 보면 저는 처음 보는 매체입니다만 세이프 타임즈라는 이런 매체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매체인데 어쨌든 이 매체를 보면 CJ는 이번 의혹 보도가 나가자 세이프 타임즈에 전화를 걸어서 기사 삭제와 수정으로 압박했다. 불리한 기사는 지우고 유리한 기사는 좋은 내용으로 덮어씌워달라고 했다. 언론의 기본 윤리조차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다. 근데 저는 이 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매체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매체들이 CJ 이재현 회장의 파티 뉴스를 전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3개 빼고는 거의 다 기사를 내렸네요. 자, 그러면 주류 언론은 처음부터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이런 군소 언론 인터넷 매체 저희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접할 수 없는 이런 군소 매체들이 이재현 회장 보도를 집중 보도했다가 지금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현상에 한국 언론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2가지 문제가 여기서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2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군소 매체들은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기사를 막 써서 기업적으로 또 광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 SK 최태원 회장 무슨 옛날에 무슨 상간녀, 이혼녀 무슨 이런 식으로 막 기사를 씁니다. 그럼 검색해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SK하고 그걸 광고로 바꾸려고 합니다. 인터넷 매체들은. 고약하게 계속해서 기사를 자기가 취재한 것도 아니에요. 남이 취재한 걸 베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걸리면 그 재벌 총수들이 불편할 기사는 홍보실에서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히 거래를 하고 그 기사를 빼줍니다. 아마 CJ 이재현 회장 기사를 그렇게 많이 쓴 인터넷 매체들은 전부 그런 걸 기대하고 썼을 거예요. 전부는 아니고 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아까 세이프 타임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CJ에서 전화가 와서 기사를 빼달라. 다른 좋은 기사도 많은데 왜 이런 기사를 쓰십니까? 라고 하면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기사를 빼주지 그냥 빼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저런 군소 인터넷 매체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독자들이 구독료를 내줄 리도 없고 후원금을 보내줄 리도 없고 결국 하는 게 저런 거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환경신문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카메라 들고 공장에 가서 폐수 펄펄 나오는 사진을 막 찍습니다. 한 20-30년 전에. 그러면 쫓아나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 개인 승용차에 무슨 환경 뉴스 이렇게 떡 써놓고 그 기자 완장을 찹니다. 당신들 폐수 이렇게 막 흘려보내놓고는 당장 내가 이거 보도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돈봉투를 찔러주죠. 그러면 이제 슬쩍 빠져줍니다. 또 옛날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장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뜯던 게 온라인으로 옮겨온 거죠 지금. 이런 군소 매체들은 맨날 하는 일이 재벌 회장들 못살게 굴고 돈 뜯어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언론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기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네이버 검색해봤을 때 어제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네요. ABC하고 세이프 타임즈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5대1간지 CJ 이재현 회장 뉴스를 제가 검색해봤는데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이 이 CJ 이재현 회장 파티 뉴스를 보도했는데 제가 몰랐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겁니다. 자, 신문의 발행 부수가 저는 ABC 5년 전 ABC 기준으로 뭐 절반으로 떨어졌다. 한겨레 경향이 뭐 17만 18만 부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제 돈 주고 사보는 사람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4년 전 조사에서 한겨레 신문의 열독률이 1%가 안 나왔습니다. 구독률이. 자, 그런데 광고비는 올리지도 않고 깎지도 않고 신문사의 매출은 유지되거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광고 요건, 그러니까 광고가 필요하건 광고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고정 비용이라고 본다. 언론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 가비고 기업 홍보 노리다. 나중에 일이 있어서 을 입장에서 어필하려면 보험 성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널리즘 토크쇼 제2 2019년 6월 달에 방송된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렸는데 글자 수가 많아서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 CG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나오셨는데 이분이 대표로 있을 때 회사가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광고비를 우리가 결제를 하고 지불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광고 담당자였죠. 당시 그냥 그렇게 갑니다. 이걸 움직이면 광고비를 줄이면 신문사 쪽에서 시비를 걸거나 복수를 하기 때문에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다 들어놓은 겁니다. 이미 관계가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중동이나 경향 한겨레가 이걸 보도를 하지 않았다. CJ 이재현 회장은 이미 보험료를 내놨기 때문에 알아서 보도를 안 해주는 겁니다.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군소 매체들이 왜 집중적으로 처음에 보도를 했느냐?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도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뭐 몇백만, 500만 원 이렇게 주면 기사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매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재벌 회장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뉴스는 이런 평소에 광고 효과와 무관한 광고비를 보험료로 내놓고 그 다음에 알아서 보험료가 있으니까 알아서 빼주거나 아니면 기사가 나도 전화하면 고쳐주거나 빼주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그러면 신문사에 광고 효과가 없는 광고비를 왜 계속 지불하고 있느냐? 이런 일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모든 매체가 제대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기사를 못 찾아갖고 제 썸네일로 보여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매체, 그러니까 조중동은 뭐 한 건, 두 건, 중앙은 빵건, 경향 4건, 한겨레 12건 정도 보도를 했던데 이게 한겨레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뉴스 가치에 걸맞게 보도한 신문사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J 이재현 회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디스패치가 25일 날 보도한 거니까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엊그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로 주류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검색을 잘 못해서 못 찾은 것이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이버도 검색해보고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검색을 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한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재벌 총수들, CJ 대부분 상장 기업이죠. 비상장 기업도 있습니다만 주식도 있고 주주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회장의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서 기업 이윤 중에 일부를 이런 광고 비용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신문사들 조선일보가 1년에 2,800억, 동아도 2,700억, 중앙도 2,700억, 한국경제도 2,800억 이런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광고비죠. 아니면 협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광고 효과가 없는 광고비를 보호비, 보험료 명목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대기업, 광고를 하는 광고주 대기업과 신문사는 아주 특수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돈을 주는 대기업, 재벌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돈 하나도 안 내고 구독 안 해주는 일반 독자들이 중요하겠습니까? 점점점 일반 독자는 안중에 없어지고 기업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의사결정이라든지 판단이. 지금 이런 게 악순환이다 보니까 구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열독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김어준의 팬덤, 이 무지성적, 무비판적 추종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공격을 하는 거죠. 스스로 광고주하고 이렇게 유착이 돼 있고 터무니없는 광고비를 받고 있고 독자와의 관계는 거의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자, 조중동 한겨레 경향하고 독자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뭔가 돈을 주고 구독을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행위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면 관계 형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기업하고만, 재벌하고만 관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못 맞추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점점점 시민들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순위 2위가 김어준, 4위가 최욱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 1위가 뉴스데스크고 3등이 뉴스공장, 4등이 매불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매불쇼하고 뉴스공장이 대기업하고 이런 특수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기반해서 뉴스 콘텐츠를 만들고 해설을 제공하고 관점을 제공했다면 오늘날 그런 순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전혀 올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최근 자료가 없어서 2016년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보도 건수를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옛날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하다. 최근에 사례가 없고 이런 은밀한 사례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2016년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자 말자
지금 CJ 이재현 회장의 은밀한 파티 보도가 뉴스 디스패치에서 있었는데 주류 언론들이 이걸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주류 언론들한테 왜 이거 보도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뉴스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CJ그룹 회장이 오디션을 빙자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재벌 회장으로서 또 CJ그룹이 갖고 있는 막강한 엔터테인먼트, 문화, 연예 업계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파티를 했고 비정상적으로 비용을 지불했고 또 그다음에 여성의 성을 상품화했고 뭐 이런 문제를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이게 당연히 뉴스 가치가 있죠. 근데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CJ 홍보실이 아마 좀 바빴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처리하느라고. 자, 여기 보시니까 여기 스포츠 경향에서는 관련 기사를 삭제를 했군요. 이거 보세요. 스포츠 경향에서 이 기사를 쏟아 삭제를 했습니다. 이재현 회장의 문제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문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입니다. 독자와의 관계는 없고 대기업과의 관계, 광고주와의 관계만 남아 있습니다. 한겨레 권태호 기자라고 아주 한겨레 훌륭한 기자분이 있습니다. 논설 실장도 하셨고 대기자, 저랑 외교부도 같이 출입해서 제가 몇 번 현장에서 만난 적도 있는 아주 훌륭한 기자가 있는데 한겨레 기자가 쓴 책입니다. 2019년도에 썼네요. 자, 뉴스 유료화는 제대로 된 뉴스를 얻는 길이라고 한겨레 기자가 직접 썼습니다. 이걸 한겨레에서 또 보도도 해줬죠. 자, 공짜 뉴스는 없습니다. 그 뉴스를 만드는데 누가 돈을 대느냐? 독자가 돈을 대면 독자의 편에서 기사를 씁니다. 대기업이 돈을 대면 대기업의 편에서 기사를 쓰게 돼 있죠. 광고주 편에서 기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신문사는 구독 기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고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의 김어준 최욱에게 밀려서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 1등부터 5등 사이에 신문 출신, 현직 신문 기자 한 명이라도 이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후원제, 회원제, 디지털 구독 등 뉴스를 파는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이 권태호 기자는 왜 유료화를 해야 하는지 궁극적 목적은 같아야 한다고 책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유료화는 형편이 어려운 언론사를 도와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언론이 제대로 서고 독자들이 제대로 된 뉴스를 얻기 위함이다. 유료화의 최종적 수혜자는 시민이어야 한다. 이렇게 책에서 썼는데 맞는 말입니다.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한겨레 신문은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보도에서 보여줬듯이 광고가 줄어들고 광고 탄압이 올 것을 알면서도 가장 열심히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뿐만 아니죠. 삼성의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낸 결과 광고가 엄청나게 삼성으로부터 광고가 감소를 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경향도 이전에 삼성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사태의 보도로 인해서 삼성으로 광고가 끊기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시민들이 경향과 한겨레에 지지 광고를 내주면서 우리가 있으니까 용기 있게 계속해서 보도해달라 이렇게 자기 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보내서 요만한 광고를 내줬습니다. 그전에 동아일보가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아서 백지 광고가 실릴 때도 많은 시민들이 동아일보에게 의견 광고 또 백지 광고를 지지하는 후원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해주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구독 플러스 광고까지 내줬습니다. 그때 그 시민과 지금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좋아하고 응원해주고 후원하는 시민은 다른 시민이 아닙니다. 같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향하고 한겨레조차도 지금 매불쇼나 뉴스공장을 좋아하는 시민들, 신뢰하는 시민들은 그때 그 시민과 다른 시민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시민입니다. 그 시민들이 신뢰하는 매체, 그 시민들이 한겨레 경향으로 돌아와야지 한겨레 경향이 제대로 된 언론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몇 번이나 계기를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팀 쿡이 수많은 한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애플의 CEO죠. 스티브 잡스의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다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섭이라는 IT 유튜버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충격에 빠졌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인터뷰하자고 했는데 인터뷰를 안 해주던 팀 쿡이 일개 유튜버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하지만 워낙 한국에서 아이폰 인기도 높고 또 애플이 한국을 홀대한다는 논란도 있고 그래서 팀 쿡에게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기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팀 쿡이 이섭과 인터뷰를 응했기 때문에 다른 신문들은 그냥 받아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히 다 받았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이섭의 팀 쿡 인터뷰를 기사화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팀 쿡은 왜 이섭을 선택해서 인터뷰를 진행했을까요? 팀 쿡이 직접 밝힌 건 아닙니다만 저희 뇌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섭으로 충분하다입니다. 굳이 조선일보, 한국경제, 무슨 KBS 이런 레거시 미디어를 만나지 않고 이섭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대한민국에서 필요해서 이런 의견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다 볼 것이다. 이섭으로 충분하다라고 첫 번째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한국의 주류 언론을 신뢰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삼성이 막대한 광고를 쏟아붓고 있는데 삼성과 애플은 국내에서 해외에서 휴대폰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그 광고비를 많이 쏟아붓고 있고 삼성하고 전부 다 특수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주류 언론이. 그런 언론사하고 팀쿡이 인터뷰를 해봤자 왜곡할 수도 있고 침소 봉배할 수도 있고 또 팀쿡 자체가 내키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옛날에는 한국하고 인터뷰를 해도 주류 언론밖에 없으니까 주류 언론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데를 골라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섭으로 충분하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팀 쿡과 애플을 어쩌면 한국 언론과 한국의 주류 언론과 삼성전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섭이 아이폰 17 케이스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품질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근데 모든 언론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277만 유튜버를 믿었는데 엉망이라고 이섭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섭이 불량품을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과하고 전량 다 회수해서, 불량품이든 불량품 아니든 다 회수해서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불량품을 만든 건 문제지만 다 회수해서 보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후 수습책까지 보면 뭐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팀 쿡과의 인터뷰를 못했던 언론이 일제히 이섭의 이런 아이폰 17 케이스 품질 논란을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이것이 저는 왠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섭이 팀 쿡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자존심이 상하던 차에 이섭 너 딱 걸렸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쓴 기사는 아닐지,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김어준을 공격하는 주류 언론의 태도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이섭을 공격하고 아무리 김어준을 공격해봐도 이미 바뀐 세상은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섭이 왜 팀 쿡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는지, 왜 김어준과 최욱이 그 잘난 기성매체 기자, 언론인 간부, 주필, 논설주간, 대표이사 이런 사람보다 더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비판할 게 아니라.